서울의 번잡한 홍대 근처 오래된 빌라 3층에 있는 작은 원룸. 효리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룸메이트 효유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두 사람은 대학 3학년, 1년 반째 함께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편한 동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존재가 특별해졌다. 효리는 문학을 전공하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다. 효유는 미술을 공부하며 밝고 활기찬 아이였다. 밤늦게까지 나누는 대화,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시간,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스친 손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게 됐다. 하지만 한국에서 특히 가족과 사회의 눈이 매서운 이곳에서 그런 사랑은 숨겨야만 했다. 효리나, 오늘도 피곤해 보이네. 차 마실래? 효윤이 잔을 들고 다가왔다. 효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효윤이 소파에 앉아 효린의 어깨에 살짝 기대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다. 효리는 효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만 있으면 괜찮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효윤이 고개를 들어 효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입술이 가까워졌다. 가벼운, 그러나 깊은 키스였다. 그 순간 문이 노크 소리도 없이 벌컥 열렸다. 효윤아. 아빠 왔다. 갑자기 서울 출장이라 들렀어. 문이 안 잠겨 있길래. 효윤의 아버지, 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방 안의 광경을 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효린과 효윤은 여전히 가까이 붙어 있었고 그들의 자세와 눈빛은 평범한 룸메이트의 것이 아니었다. 효윤이 화들짝 놀라 몸을 떼었다. 아, 아버지 어떻게... 효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이제 끝이구나. 김 씨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울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효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시선이 효린에게로 향했다. 분노, 당황,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비 소리만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효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이건 설명할게요. 효리는 그냥. 이게 그냥이라고. 김 씨가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내 딸이 여자애랑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미쳤어? 당장 집에 가자.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효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가족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효윤의 미래? 그녀는 효윤의 손을 살짝 잡으려 했지만 효윤은 아버지의 시선 때문에 몸을 움츠렸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효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다. 김 씨는 효윤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짐 싸, 오늘 당장 집으로 간다. 그리고 그는 효린을 노려보았다. 내 딸 근처에 다시 나타나지 마, 알겠나? 효윤이 눈물을 글썽이며 효린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효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문이 닫히고 원룸에는 정막만이 남았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효린은 소파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효윤은 아버지의 차에 실려 집으로 돌아갔다. 경기도에 있는 넓은 단독주택.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와 남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효윤을 노려보았다. 설명해봐. 언제부터였지? 그 여자애랑. 효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6개월 아니, 더 됐어요. 처음엔 그냥 친했어요. 그런데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 그게 사랑이냐? 병이야, 병. 김씨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어떻게 하냐? 내 엄마는? 내 동생은? 회사 사람들한테 알려지면 아빠 얼굴 어떻게 들고 다니냐? 어머니는 울면서 효윤의 손을 잡았다. 효윤아, 제발 정신 차려.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무슨 이상한 짓이니? 남동생은 불편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효리는 원룸에 혼자 남아 밤을 새웠다. 효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전화도, 메시지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첫 만남, 효윤이 미술 수업에서 그린 효린의 초상화, 비 오는 날 함께 우산을 쓰고 걸었던 거리. 모든 순간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아프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효윤이 몰래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아버지가 폰을 압수했어. 지금 집에 갇혀 있어? 효린아, 나 어떻게 해? 효린은 답장을 쓰다 지웠다. 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효윤의 행복을 위해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은 따라주지 않았다. 김씨는 효윤을 데리고 상담소를 찾았다. 이건 치료가 필요한 거야? 사회가 용납하지 않아 효윤은 상담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절망이 싸우고 있었다. 내가 왜 잘못한 거지? 사랑하는 게 왜 죄야? 효리는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방에 틀어박혔다. 친구들이 연락했지만 대답할 기운이 없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효윤이를 너무 이기적으로 사랑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 김씨가 효윤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본 학생이 있었다. 학교 커뮤니티에 효윤이 아버지가 와서 룸메이트랑 싸웠대. 둘이 사귀는 사이인가 봐라는 글이 올라왔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가 달렸다. 진짜. 레즈비언이었어. 역겹다. 가족 불행하게 만들었네. 효리는 강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친구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진짜야? 너랑 효윤이? 효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도서관 구석으로 숨어 울었다. 사회의 시선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효윤은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 어머니는 매일 결혼 준비하자며 소개팅 사진을 보여주었다. 김씨는 대학 그만두고 집에 있어라. 내 미래를 망치지 마라고 말했다. 효윤은 밤마다 효린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녀는 효린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다. 효린아, 나 포기 안 할게. 하지만 가족이 너무 무서워. 효린은 효윤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찢어졌다. 효윤아,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나 때문에 가족을 잃지 마. 하지만 효윤은 울면서 말했다. 너 없이 어떻게 행복해? 학교에서 효린은 왕따가 되기 시작했다. 동아리 모임에서조차 사람들이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깨달았다. 동시에 내 사랑이 왜 이렇게 큰 죄가 되는 걸까 하는 분노가 커졌다. 효윤은 결국 집을 몰래 빠져나와 효린을 만났다. 한강공원, 비 오는 밤, 두 사람은 우산 아래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효린아. 내가 약해서 효윤이 울었다. 효린은 효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회가, 가족이 문제야. 그들은 미래를 논의했다. 함께 해외로 도망칠까 아니면 숨기며 살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효윤의 아버지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두 사람의 만남을 알아챘다.
그는 효린의 부모에게까지 연락했다. 효린의 어머니는 전화로 울며 말했다. 내가 왜 이런 길을 가니? 우리 집안 망신이야. 반역은 효윤의 남동생에게서 왔다. 그는 누나의 비밀을 아버지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누나가 계속 그 여자 만나러 간대요. 효윤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동생마저.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만났다. 효윤이 말했다. 나 가족과 절연할게. 너랑 같이 살고 싶어. 효리는 효윤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럼 내 인생은? 미래는? 그 선택의 무게가 둘을 짓눌렀다. 효윤은 결국 집을 나왔다. 김 씨는 내가 그렇게 나오면 가족과 연 끊겠다고 선언했다. 효린의 부모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두 사람은 작은 방 하나를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상은 힘들었다. 효윤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미술 공부를 이어갔고 효린은 글을 쓰며 버텼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갔다. 효윤은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너랑 있으니까 내가 진짜 나인 것 같아. 효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 아픔을 겪고 나서야 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어. 그러나 완전한 행복은 아니었다. 명절마다 가족의 빈자리가 아팠다. 친구들은 점점 멀어졌다. 그들은 선택의 대가를 매일 치르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효린은 생각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사회의 기대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더 나았을까? 끝.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잘못된 선택일까?